이제 힘든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장마가 프로입니다. 참 돈 벌기 쉽지 않죠. 지금 9월 시황이 좀 삐딱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이 항상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정말 강한 종목 선택하고 변동성 감안해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매크로로 봤던 이런 것들이 좀 깨지면서 장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포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시장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수급 매집이 좀 강하고 개인들 외국인들의 수급에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 가운데 중심 잡기 힘드실 텐데, 자, 오늘도 제가 말씀을 좀 잘 좀 드려볼게요. 여전히 시장 망가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8월달 조정 잘 거치고 이제 9월달에 좀 반등을 모색하다가 어떻게 보면 시황이 좀 어긋나는 바람에 이런 고생을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작년에 정말 안 좋았던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제가 포트나 시장을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었던 로봇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침에도 사실 살짝 약하고 되게 출렁거림이 심했는데 여전히 끝까지 변동성이 심하죠. 보면 장 마지막 되면 특히 금요일 되면 개인들의 특히나 단타 매수가 정말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빅머니들이나 큰 돈의 스트림을 이렇게 골라서 보는 것도 사실 어렵긴 해요. 이 정도까지 저희가 왔다 갔다 심한 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은 일단 그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던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테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이 되게 안 좋은 가운데 어제 미국장이 되게 많이 빠졌는 가운데도 두산 로보틱스 어제와 오늘 거의 근래 들어서 역대로 지금 개인청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 또 갈 데가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테마나 틈새 시장에서 역할을 하는 면이라 볼 수 있는데 금주에 되게 중요하다 봤는데 어쨌든 플러스권 나와주고 마무리되면 지금 우리들은 좀 그나마 마음이 조금 낮게 주말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 그래요. 여전히 미국이 중심입니다. 오늘 중국도 이슈가 좀 나왔는데 체크해드리겠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가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추세적인 거 아니에요. 여전히 수급이나 다른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정 연장, 어차피 다음 주는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9월달 등락은 조금 편하게 보세요. 어쨌든 포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방하고 있다 저는 판단해요. 지금 뭘 갖고 있냐, 뭘 사고 파냐 하는 섹터나 테마보다는 시황 문제입니다. 매크로가 사실 저희가 계속 올라있던 상태에서 왜 안 빠지지 하면서 불안하니까 팔자, 그렇게 판단 못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락할 때는 좀 물려서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끄지 않는다고 큰 흐름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밴드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다 왔는 상태예요. 요거는 제가 주말에 한번 천천히 시장 정리를 드리고 큰 흐름 큰 추세 말씀드릴게요. 10년물 금리 4.5까지 올랐는데 안정 여부 보고 있고요. 기준은 여전히 미국이에요. 미국이 안 되면 우리나라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이 가장 큰 흐름이 미국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여전히 고금리에 시장보다, 제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고금리 유지된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장이 조금 더 그 충격을 받으면서 여전히 시장이 정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다시 가치준이 뭐지 이렇게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또 성장도 또 소팅 될 거라 저는 봐요. 자, 오늘 우리나라 장에 그래도 조금 지수는 빠져 있지만 종목별로 조금은 낙폭을 줄이고 장중에 올랐던 그런 흐름이, 중국이 워낙 많이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못 주지만 워낙 지금 많이 빠지고 하락 밴드 내 있다 보니까 더 떨어지기도 힘든 그런 상태예요. 위안화든 중국이나 홍콩 증시 숫자 기준 말씀드리는데, 제가 내수를 살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쌍생이라 해서 공산당 그런 거 말고 얘들이 힘들게 했던 민간 경제, 특히 민간 기업 발전시켜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원책을 오늘 두 번째로 상당히 크게 발표하면서 어쨌든 중화권 증시가 조금 플러스권 나와주는 그런 발판을 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많이 빠졌지만 중화권은 오늘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수를 말씀드릴 때 이제 코스닥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00포인트 중반, 850 정도 되겠죠. 선을 제가 850에서 40 정도 꺼놨습니다. 이 사이 정도 떨어지면 혹시나 장이 변동성 크기 때문에 출렁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근처에서 파는 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금 있는 분들은 사도 되는 구간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하는 걸 좀 자제하세요. 큰 시황과 맞물립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삼성전자 또 플러스 나 있는데, 양봉 나 있는데 2,500 밑으로, 아침에 우리끼리 말씀드렸지만 2,5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권이라 봅니다. 변동으로 왔다 갔다 살짝 이탈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파는 거는 의미가 없다. 저는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지수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심을 관리하실 때 그동안 엄청 온갖 AI 관련,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 떴다 온갖 긍정적인 언론들이나 기관들이 있는 쪽에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또 빠지잖아요. 단기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다 비관으로 전환할 거예요. 뭐 안 된다, 뭐 고금리에서 뭘 사냐, 그런 것도 반대로 언플들, 언론들 항상 시장을 따라하기 때문에 투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 언론들 비관론 쪽에서 많이 나올 때 투심 잘 잡으세요. 오히려 그때까지 말씀드렸지만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포트 내에서 여전히 저는 시장에서 강한 섹터, 틈새 종목 테마 가지고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는 거는 종목별로 신용 수준이 조금 장이 출렁거릴 때 신용 수준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따로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우리 현실 고민은 여기서 팔아서 얼마나 더 싸게 살 거냐, 뭐 그 고민인데 어쨌든 오늘은 좀 보너스권 나와주 있죠. 그런 고민보다는 여전히 변동성이 있겠지만 시장 바닥 밴드 만드는 과정이 좀 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종목들 포트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쨌든 로봇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로봇 테마가 사실 오늘 양봉이 간만에 나왔죠. 정말 안 좋게 시장을 걱정했었는데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그동안 계속 안 먹히다가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왔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 공모주 수십 년 하셨던 좀 전문가들 많으시거든요. 어쨌든 많이 넣어요. 하지만 하시는 것들은 제가 추천 안 드렸던 이유가 경쟁률이 거의 1000대 1 나올 겁니다. 1000대 1. 돈 뭐 몇십억 넣어도 별로 못 받아요. 그거는 뭐 용돈벌이 하시는 거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따로 지금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돈이 좀 몰리면서 마감 나와봐야 되는데 근래 들었을 때는 공모주에 꽤 괜찮은 흥행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언론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빠졌던 유진로봇이 오늘 반등을 꽤 줬어요. 아침에 얘기 드렸지만 20일 상당히 강하게 돌파했고 5일선도 돌파해서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개인들 단타나 파는 게 있기 때문에 밑골이 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저 위로 가면 제가 반등을 보면서 비중 조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고요. 레인보우는 여전히 개인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많긴 한데 오늘에 둘 다 돌파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서로 돌아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SPG갑의 로봇 중에서는 꽤 매출이 나오는 정상적인 FM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근저까지 왔어요. 여기 사실 단기 매물이긴 한데 어쨌든 얘들이 많이 올랐다, 아이고 이거 살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 내에서 예전도 그랬지만 얘들이 먼저 한 개 올라가면 그 뒤에 따라 올라가면서 순환매, 선순환이 돕니다. 그럼 우리 갖고 있는 유진 로봇이나 레인 로보틱스도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개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빠지는 것들이 두산 로보틱스 재료로 관련해서 좀 해먹을 수 있겠다. 결국 다른 메인 종목들 시장이 좀 빌빌거려서 그래요. 딴 건들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슈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서 한번 해먹고 나오겠다. 그런 들은 보면서 두산 보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이제 추석 연휴 되면 월화수 있고 끝나고 나오면 목요일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상장이기 때문에 시간도 금방 갑니다.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파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해요. 상장 이후까지 보는 거는 좀 리스키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1, 2주 안에 쇼부를 좀 볼 모습이니까 로봇은 그런 쪽으로 어쨌든 큰 수익을 보면 좋겠죠. 하지만 장이 급나고 안 좋을 때 방어 잘하고 현금 좀 만들고 얼마라도 수익 보고 나오면 저는 이번에 전략주 롤은 다 있다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어제 에코프로 괜찮았죠. 많이 올라섰는데 오늘은 왔다 갔다 하고 말씀드렸던 100만원, 90만원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9월달 들어서 대주 조건, 시종매도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에코프로 BM으로 살짝 올라오죠. 에코프로 H에는 수급이 특징이 있긴 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변동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 그냥 같이 보유하시면서 미리 빠졌기 때문에 올해 마음이 좀 편하게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는 의미 없습니다. 포스코는 그냥 시장 내에 왔다 갔다 해요. 올해 좋죠. 그래 갖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뭐 장 빠질 이 정도면 상당히 감지덕지라 보시면 돼요. 포스코는 또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 신용 비중이 조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에코프로들은 신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때문에
장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개인 신용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개별 종목별로 신용이 좀 많은 것들, 꼭 얘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별로 보셔서 시장 흔들릴 때 개인들이 신용을 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개별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의 그린 정책 일부 후퇴했다, 미국의 뭐 고세에 넣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주말에 한번 큰 음으로 2차전 섹터를 한번 점검해 드릴 테니까 이런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괜찮게 보세요. 자,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 나스닥이나 이쪽 기세가 좀 낮죠. 하지만 AI 성장 스토리가 고금리 하에서도 되겠어? 그렇게 또 안 좋게 말하는 거에 투심 흔들리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미국 고금리 자체, 시장금리 안정이 좀 되고 기준금리 유지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금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하반기 때는 분명히 좋은 기회, AI 성장 스토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수를 바치고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보는 선물을 계속 때렸어요. 외국인들이 단기 변동성 하루에 10,000계약, 20,000계약 그래도 조용하다 그랬는데 며칠 동안 급속도로 때리다가 오늘은 금요일이고 함에도 어쨌든 관망세 안 때려주니까 이렇게 종목별로 나온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3년 하이닉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지수별로 하이닉스는 빠지면 살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들이 지금 살짝 저가 매수 들어오죠. 하지만 계속 보였다시피 여전히 약세고 짧은 개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더 좋게 얘기하고 더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는 시장만 봅니다. 그냥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외국인 수급에 특히 들어와 있는 하나 마이크론 쪽이 제일 괜찮다 판단하고 이쪽만 포트 매매용으로 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바이오나 엔터 같은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은 약간 선택 집중이 필요한 상태고 주말 내일 주간 정리할 때 전반주 섹터에서 간단한 브리핑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을 누가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변동성은 즐길 만한 수준의 변동성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여전히 제가 수비 방어하는 측면에서 개인별로 시장과 반대로 가는 테마 있죠. 로봇 테마는 근본 있는 테마입니다. 이건 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5G 그때 말씀드렸고 뭐 중립자 암치료 같은 거, 뭐 정치 테마, 어디서 정치 이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단기로 또 급등 급락 할 수 있는데 그냥 잘못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지금 5G는 제가 봤을 땐 내년에 한번 봐도 돼요. 올라갈 때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물렸던 것들은 비중 축소하시는 게 지금 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올라갈 때 계속 빠지죠. 그렇게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고 뭐 중립자 암치료, 모비스나 비츠로테크 같은 거 상한가 하한가 뭐 정신없는데 맞출라 하지 마시고 아예 건들지 마세요. 정치 테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9월 달에 장이 예상보다 떨어진 가운데에서도 시장의 큰 흐름을 좀 체싱합니다.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은 수급 테마주, 빅머니주들이 거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포트에 내서 관망하시고 시장을 변동성 보면서 제가 적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경기 현 추세 괜찮아요. 미국 경기 부러진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주도 정말 변동성 큰 장세에서 마음고생 심하셨고요. 어쨌든 마무리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오늘 미국장 빠진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꽤 우리한테 선방된 흐름이라 봅니다. 이번 주도 특히 더 쉬어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 등락하면서 위에서 팔국리를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으니까 주말 잘 쉬어주시고 주말 정리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